안녕하세요. 9월 모의고사 시험 치르느라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2023학년도 9월 모의고사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지수의 계산 문제예요. 괄호 안의 식을 2의 루트 3 마이너스 1로 바꿔준다면 루트 3 플러스 1이 이렇게 나오게 돼서 2의 3 마이너스 1이 되면서 2의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2번 fx가 2x 제곱 플러스 5라고 했는데 구하는 거는 f'이에요. 그래서 미분해보면 f'x가 4x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f'2는 8, 답은 1번입니다. 3번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13분의 5랬는데 그러면 사인 세타도 13분의 5가 되겠죠. 그랬을 때 여러분 직각삼각형의 비 중에 유명한 비 3대 4대 5처럼 유명한 게 5, 12, 13이에요. 그걸 기억한다면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13분의 1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랬을 때 탄젠 세타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니까 답은 2번 마이너스 12분의 5입니다. 4번 연속성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좌극한 우극한이 같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fx의 a 좌극한과 a 우극한이 같다는 걸 식을 놓으면 마이너스 a와 a제곱 마이너스 6이 같다는 걸로 식이 연결됩니다. 그랬을 때 넘기면 a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6은 0이 되죠. 모든 a 값에 합의됐으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로 마이너스 1, 답이 1번입니다. 5번 등차 수열에서 등차 중앙은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는 이 a5 같은 경우를 a1 플러스 a9라고 바꿔줄 수 있어요. 자, 그럼 첫 번째 식에서 얻을 수 있는 거는 a9가 0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식에서 a8과 a12를 더하면 2a12라고 고칠 수 있고 이건 마이너스 6이죠. 그래서 a10은 마이너스 3이 됩니다. 그럼 공차가 마이너스 3이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두 번째 항은 거꾸로 7번을 가는 거라고 생각하면 답은 3번 21이 되겠죠. 등차 중앙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6번으로 가겠습니다. fx는 x세제곱 플러스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k의 극대값이 9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극대극소의 위치를 찾아볼게요. f'x는 3x제곱 마이너스 6x가 돼서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3x x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럼 이거는 0에서 극대 2에서 극소가 되겠죠. 극대값이 9니까 k가 9라는 걸 알 수 있고요. 0을 대입하면 2를 대입하면 극소값은 5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답은 5번입니다. 7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7번 시그마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1항부터 10항까지 여러분 보시면 1항부터 10항까지밖에 안 돼요. 이런 경우에는 실제로 대입을 해보는 게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문제를 파악할 때. 그럼 2를 대입해보면 S1-A1이 되고요. 2를 대입하면 S2-A2가 되고 3을 대입하면 S3-A3이 돼요. 쭉 이렇게 대입한다고 생각했을 때 S10-A10이 되겠죠. 자, 그럼 요거의 계산 결과를 봐보면 1항까지의 합과 1항은 똑같으니까 0이 될 거고요. 요거는 1항, 2항 더한 거에서 2항을 빼니까 1항까지의 합이다 라고 되겠고 얘는 1항, 2항, 3항에서 3항을 빼니까 2항까지의 합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렇게 간다면 얘 같은 경우에는 9번째 항까지의 합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요걸 다 더해야 되는 거죠. 그럼 0은 의미가 없으니까 결국 S1부터 S9까지를 더해야 되는 겁니다. S1을 해보시면 1 곱하기 2분의 1이에요. S2는 2 곱하기 3분의 1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는 부분분수식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수를 연결하면 중간 과정이 이렇게 없어지게 되면서 소거되면서 1-10분의 1이 계산이 되고 그러면 답은 10분의 9가 됩니다. 답은 5번입니다. 8번 곡선과 곡선이 공통접선을 갖는다는 거예요. 지금 첫 번째 접선의 식을 구해보면 y는 x세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5에서 1,2에서의 접선이 여기에도 접한다고 했으니까 그 접선을 구해볼게요. 그럼 얘를 미분해보면 y 프라임은 3x 제곱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여기에 2를 대입하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서 1,2를 지나니까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 우리가 구하는 접선의 방정식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 여기 이 곡선에도 접한됐으니까 먼저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되는 x 값을 구해봐야겠죠? 자, 그러면 4x 세제곱 플러스 3이 도함수고 이 도함수 값이 마이너스 1이 되는 x 값을 찾아봐야 됩니다. 그러면 4x 세제곱은 마이너스 4니까 x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 되고 그럼 단독으로 실수는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되고요. 접선에서는 함수값도 동일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4를 지나게 되니까 이 마이너스 1,4가 이 곡선 위를 만족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1을 대입해보면 1, 마이너스 3 플러스 a가 되고 이게 함수값, 접선의 y값과 곡선의 y값이 동일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a가 6이 되게 됩니다. 답은 1번입니다. 9번 삼각함수의 그래프 문제가 나왔어요. 먼저 구간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럼 구간을 체크하면 0부터 10이거든요. 이렇게. 자, 그런데 fx의 주기가 10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히 한 바퀴가 그려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gx도 주기가 12가 됩니다. 그래서 0부터 12까지 딱 한 바퀴씩 그려지는 거죠. 자, 그러면 코사인 6분의 파이 x를 그려볼게요. 코사인 6분의 파이 x는 여기 0부터 여기 12까지 딱 한 바퀴가 그려지는 그런 코사인의 그래프입니다. 자, 그때 y는 k를 그었을 때 이 거리가 8이 된다고 했어요. 문제에서. 그럼 여기가 알파1, 어디가 알파1이고 어디가 알파2인지는 궁금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절대값이 있으니까 그냥 9점 사이의 거리가 되는 거죠. 그때 여기의 길이가 2고 여기의 길이가 2가 되겠죠. 왜냐하면 대칭성을 가지니까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 식에다가 2를 넣었을 때의 값이 k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이 식에다가 2를 넣어보면 코사인 3분의 파이가 되니까 코사인 3분의 파이는 2분의 1이 되죠. 그래서 k가 2분의 1이구나 라는 걸 구할 수 있는 거죠. 자, 문제에서는 이 y는 gx가 y는 k, k가 2분의 1이라는 걸 구했으니까 지금 이 값이 2분의 1이 되는 거를 찾아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식을 적어볼게요. 자, 그러면은 3 코사인 6분의 파이 x는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고 그러면은 코사인 6분의 파이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게 됩니다. 자, 여러분 방금 봤듯이 이게 지금 코사인 6분의 파이 x예요. 그래서 그대로 코사인 6분의 파이 x는 그대로 고정시켜 놓고 마이너스 2분의 1을 그어보면 이렇게 대칭이 되게 그려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였죠. 그러면은 당연히 이 길이도 2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 길이부터 여기 이 길이까지는 2와 2를 더하게 되면 4가 되겠죠. 답은 3번입니다. 10번으로 가볼게요. 수직선 위의 점 A. 처음으로 여러분 이게 약간 헷갈리게 나왔는데 처음에 점의 좌표를 잘 읽어줘야 돼요. A가 6에 있어요. 지금 수직선에 여기 이렇게 이게 수직선에 이렇게 표시하면 지금 여기 A가 6입니다. 여기에 위치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물체는 0에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0에서 출발하는데 A가 0보다 크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3t 제곱 플러스 AT 요거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냐면 마이너스 3분의 A와 0을 두 분으로 갖는 2차 함수죠. 근데 그러면 이렇게 그려지는데 시간은 마이너스가 없어요. 그러니까 0 왼쪽은 그려지지 않는 거죠. 그럼 속도의 그래프가 이렇게 되니까 속도는 항상 뭐다? 속도는 항상 플러스가 됩니다. 그럼 얘는 항상 오른쪽으로만 움직이는 A인 거죠.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t는 2에서 P와 점 P와 이 A 사이의 거리가 11했는데 여러분 수직선상에서 6이랑 거리가 10이 떨어지는 점은 두 점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마이너스 4랑 또 16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방금 이 물체는 절대 오른쪽으로만 움직이지 왼쪽으로는 움직이지 않는 형식이 됐으니까 마이너스 4로는 갈 수가 없어요. 원점에서 출발해서. 그래서 오른쪽으로만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 도달했을 때 그 점이 2초. 점 2에서 그러니까 여기가 t는 2일 때라는 거죠. 그러면은 t는 2일 때에 그 수직선 위에서의 위치가 16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위치는 어떻게 구하냐면 속도를 접근해야겠죠. 속도를 접근하면 xt는 t 세제곱 플러스 2분의 1 a t제곱인데 여기에서 2초일 때의 위치가 16. 여러분 접근상수는 0점에서 출발했으니까 0입니다. 그럼 x2는 8 플러스 2a가 되는데 이게 지금 16이라는 거죠. 그럼 얘가 8이 돼야 되니까 a는 4가 돼서 답은 4번입니다. 11번입니다. fx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k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여기 제일 중요한 말 자연수 n의 개수가 2개다 라고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먼저 그 어떤 수의 4제곱분 중 실수는 2개가 나오죠. 항상 양수일 때는 2개가 나오는데 그게 부호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루트 3의 fn의 4제곱분이니까 이걸 그대로 읽어주면 자, 루트 3의 4분의 fn이 있겠죠. 양수는. 그 다음에 음수는 마이너스 루트 3의 4분의 여기 마이너스 채워주고요. 4분의 fn이 있겠죠. 이렇게. 왜냐면은 동일한 그 제곱근에 대해서 항상 플러스 마이너스를 가지니까 이렇게 절대값이 같은 2개가 나오게 됩니다. 이 2개를 곱했을 때 마이너스 9라고 했어요. 자, 그럼 마이너스는 이렇게 없어주고요. 그 다음에 루트 3을 곱하면 3이 되잖아요. 그래서 3의 4분의 fn이 9가 돼요. 그러면 9는 3의 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4분의 fn이 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은 fn은 당연히 8이 되겠죠? 그럼 fn이 8이 되니까 우리는 지금 이 그래프가 필요한 거예요. 한마디로 fx가 8이라는 거죠, 지금. 자, 그러면은 저 그래프는 축이 2에 있어요. 2에 있으면서 이렇게 위로 볼록한 이차함수인 거죠. 그쵸? 자, 그랬을 때 여기 얘의 값은 2,p가 됩니다. 자, 그러면 fn은 8을 만족하는 게 자연수가 2개가 있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그럼 쉽게 말해서 이렇게 그렸을 수 있어요. 근데 2개가 된다는 거는 너무 2개가 많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의 핵심은 자연수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렇게 그렸는데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뭐 지금 6이라면 그럼 이렇게 됐다면 자연수는 1개밖에 안 나온 거죠. 그러니까 자연수가 2개가 나오려면 양쪽 다 자연수여야 되는데 2보다 작은 자연수는 오직 하나밖에 없죠. 그거는 1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1과 2 사이가 동일하게 떨어지는 여기 3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 식에다가 2를 대입한 게 지금 8이 나와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은 2를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1 플러스 k가 8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k는 답이 2번 9라는 걸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자연수라는 조건을 제대로 읽어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12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12번에 이차함수와 직선의 관계에 대해서 나온 것 같아요, 지금. 자, 이렇게 나왔을 때 주의사항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많이 푸시다 보면 여기는 근각의수와의 관계를 활용하는 문제라는 거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근각의수의 관계.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여러분 이 근을 구하려면 x제곱과 x 플러스 t를 같다고 놓게 되는데 교점을 구할 때 그럼 이게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많은 학생들이 근해 공식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근해 공식으로 가는 문제는 극히 드물어요. 또 근해 공식으로 갔을 때는 계산이 복잡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는 어떤 걸 이용하면 좋냐면 여기를 그냥 알파라고 놓는 거예요. 이 x좌표를. 그럼 여기의 좌표를 베타라고 이렇게 놓는 거죠. 그러면 알파는 여러분 그 점을 설정할 때도 직선으로 1차로 설정하는 게 계산하기 편하니까 이 x제곱의 알파를 대입하기보다 x 플러스 t의 알파를 대입하면 여기는 알파 플러스 t가 되겠죠.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 베타는 베타 플러스 t가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이 h라는 점은 이 b랑 점과 x좌표는 똑같은데
y좌표는 다르고 a의 y좌표랑 똑같으니까 여기는 베타 플러스 t가 돼요. 자, 그러면 AH라는 이 길이는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길이니까 y좌표는 지금 여기 알파 플러스 t죠. 이렇게 y좌표는 동일한데 x좌표만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AH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고 쓸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CH 봐보면 여기 이 CH의 이 길이는 여기 이 점을 가려면 여기 이 점은 이 A점과 Y축 대칭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알파, 알파 플러스 T가 됩니다. 알파, 알파 플러스 T, 마이너스 알파, 알파 플러스 T. 그러면 이 길이는 지금 이 베타에서 마이너스 알파를 뺀 거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가 돼요. 그럼 여기에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왼쪽에서 오른쪽을 빼게 되면 마이너스 2베타가 나오는데 그럼 근의 공식으로 넘어가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번 참아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루트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베타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된다면 요거는 알파 플러스 베타가 여러분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t는 0이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를 1이라고 할 수 있고 알파 베타를 마이너스 t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이걸 그대로 여기다 적용시키면 루트 1 플러스 4t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알파 플러스 베타는 그대로 1이니까 이 식을 그대로 옮겨 적으면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t분의 루트 1 플러스 4t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익숙한 식이 됐죠. 근의 공식을 안 쓰더라도 분모 분자의 그 유리화 과정처럼 해준다면 얘의 혈례수를 곱해주는 거죠. 루트 1 플러스 4t 플러스 1을 곱하고 여기에도 루트 1 플러스 4t 플러스 1을 이렇게 곱해주는 거예요. 그럼 분자에는 뭐가 남냐면 제곱 마이너스 제곱을 하면 4t만 남게 돼요. 그럼 t가 이렇게 없어지겠죠? 자, 그 다음에 0을 대입하면 분모는 2가 되고 분자는 4가 되니까 2분의 4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겠죠? 2번이 정답입니다. 13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먼저 13번의 식은 약간 우리가 복잡하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삼각함수의 활용 문제였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차근차근 잘 보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그럼 보시면은 C2가 4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4라는 거예요, 지금. 자, 그 다음에 이 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루트 2라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랬을 때 여기 이 각도가 4분의 3파이라면 여기는 4분의 파이가 되죠. 그래서 이 삼각형에서 우리가 이 변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변의 길이는 뭐가 되냐면 코사인 법칙으로 우리가 하면 그거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충분히 계산할 수 있는 거니까 코사인 법칙으로 계산한 결과는 루트 10이 돼요. 그럼 문제에서 AC 곱하기 CD의 길이에서 이 CD는 루트 10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이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요. 이 길이를. 그러려면 필요한 게 뭐가 있냐면 반드시 뭐의 길이를 알아야 되냐면 이 길이를 알아야 돼요. 그쵸? 이 길이를 알아야만 여기 길이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길이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걸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 이 반지름은 모르지만 우리가 이 길이를 R-4라고 할 수 있죠. 왜냐면은 5에서 10까지의 길이가 반지름이니까 반지름에서 4를 뺀 거죠. 그 다음에 여기 길이는 R이라는 걸 구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 여기 이 R의 길이만 우리가 구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반지름의 길이만 구할 수 있다면 나머지 계산이 조금 편해진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랬을 때 여러분 그 유평에도 나왔는데 할선 정리라는 걸 생각해보면 이걸 이렇게 연결해볼게요. 이렇게 연결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 4와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죠.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길이가 2R인데 여기는 4를 뺀 거잖아요. 그래서 2R에서 4를 뺀 게 나오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그래서 2R-4라고 쓸 수 있고요. 그럼 얘랑 곱한 거는
얘랑 곱한 거랑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y라고 도입해요. 이렇게. 그러면은 y 곱하기 3루트 2가 되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식. 자, 제가 왜 첫 번째 식이라고 표시했냐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당연히 미지수가 두 개니까 식이 하나 더 필요한 거죠. r과 r을 구하려면 y도 r도 해결해야 되니까요. 그럼 두 번째 식은 어떤 걸 이용할 수 있냐면 지금 이 핑크색으로 칠한 이 삼각형에서 여기의 각도가 4분의 파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식은 r과 y, 여기 r-4에 대해서 코사인 법칙을 적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식을 적어보면 r제곱은 y제곱 플러스 r-4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y 곱하기 r-4 곱하기 코사인 4분의 8. 코사인 4분의 8은 2분의 루트이죠. 자, 이렇게 두 개의 식을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두 번째 식이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r과 y에 대해서 두 개의 식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연립을 할 수 있습니다. 연립을 하게 되면 그 r의 값이 뭐가 나오냐면 5가 나오게 돼요. 이 반지름이. 그래서 이 반지름이 5가 나오게 되면 당연히 이 y 값도 구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럼 이 y 값을 구하게 되면 4와 y와 이 길이가, 이 각도가 4분의 3파이니까 당연히 이 길이는 따라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 다음의 계산은 다분히 계산 과정이 많아서 여러분들이 차분하게 여기서의 그 연립과 그 다음에 여기서의 코사인 법칙을 적용하면 이 길이를 구할 수 있고,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 정답은 5번이 나오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 방법으로 계산을 끝까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4번으로 가겠습니다. 14번 최고 차이 개수가 1이고 F0이 0이다 라고 나왔고요. F0이 0. 그 다음에 F1이 0이다. 그러면 땡큐죠. 뭐냐면은 3차 함수면 X축과 제일 많이 만나도 3점에서 만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미 2점을 알려줬어요. 그랬을 때 한 개의 점만 남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 fx를 x, x-1, x-k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k가 어떤 건지는 모르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나오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GT의 그 식을 지금 이렇게 나왔어요. 이 GT의 식은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데 여러분들이 언뜻 보기에도 여기 t가 0일 때 0, 1이 되면서 이게 같아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관찰이 필요합니다. 기억을 볼게요. 기억에 G0이 0이면 이라고 나왔어요. 그럼 G0이 0일 때를 봐볼게요. 기억부터 먼저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G0은 0부터 1까지 fx dx에서 0부터 1까지 절대값 fx dx를 뺀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는 이게 0이라고 했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랑 얘가 똑같다는 거죠. 얘랑 얘가 똑같다는 거 무슨 말이냐면 fx와 절대값 fx가 똑같다는 거고, 그러면 절대값 fx가 그냥 fx로 나온다는 거고, 그거는 0부터 1까지 fx가 양수라는 거죠. 그러면 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야 되냐면 최고 차이 개수가 1이니까요. 양수니까 0과 1에서는 위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k가 또 하나 있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이렇게. 그럼 이런 그래프일 때 G0이 0이라는 거예요. 그럼 G-1을 살펴보면 G-1은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fx dx 에서 마이너스 0부터 1까지 절대값 fx인데, 여러분 좀 생각해보면 0부터 1까지는 이 그래프에서는 fx가 양수잖아요. 그러니까 절대값 fx라기보다 그냥 fx라고 써줘도 상관이 전혀 없겠죠. 자, 그렇게 됐을 때 여기 이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fx가 음수인 구간을 양의 방향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 부분이 마이너스가 나고요. 그 다음에 0부터 1까지 접근하면 이 접근값은 플러스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계산을 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이 부분에서. 왜냐면 여러분 우리는 G-1의 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G-1의 부호만 판단하면 되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계산하기보다 이게 음수인지 양수인지만 빨리 판단할 수 있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랬을 때 여러분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를 빼게 되면 당연히 음수에서 양수를 빼는 거니까 0보다 작다는 걸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억은 맞다가 되겠죠. 자, 니은을 봐볼게요. G-1이 0보다 크면, 자, 그러면은 기억과 니은으로 넘어갈 때 G-1이 0보다 작을 때의 그래프가 이 그래프였는데 G-1이 0보다 크다는 거는 지금 상황이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그러면은 이 그래프가 아니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 이거의 반대 그래프, 그러니까 K가 0보다 왼쪽에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래프가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럼 이 밑에 부분 약간 지워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됐을 때는 여러분 보시면 G-1의 식을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G-1은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fx dx에서 그 다음에 마이너스 0부터 1까지 절대값 fx인데 여러분 보시면 절대값 fx는 fx가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가 붙은데 fx는 여기서 음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값 fx가 마이너스 fx로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럼 여기가 플러스로 이렇게 변하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거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fx를 적분한 값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적분했을 때 이 수가 지금 양수란 얘기는 여기 이 부분에 대한 적분값과 여기 이 부분에 대한 적분값에서 마이너스 1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이 왼쪽 부분의 넓이가 더 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 k가 만약에 마이너스 2가 되면 이런 식으로 되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가 더 그 넓이가 커지게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게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벌써 여러분 이게 0이 되어버리잖아요. 근데 G-1이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K가 마이너스 1이어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니은을 만족하려면 이게 이 3차 함수가 근이 위치가 이 길이가 1이면 이 길이가 적어도 1보다는 커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려면 이 값이, 이 K라는 값이 마이너스 1보다 왼쪽에 존재했을 때 이 니은의 식을 만족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니은은 맞다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G-1이 디귿에서 0보다 큰 게 아니라 아예 1보다 크다라고 나왔어요. 그때 G0은 마이너스 1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좀 실전적으로 우리가 여기 이런 값들은 경계값에 해당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런 문제를 풀 때 양변에 등호를 이렇게 취해주는 편이에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 식이 맞으려면 G-1이 1이라면 그때는 G0이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럼 G-1은 이미 우리가 뭐라고 알고 있죠? 지금 이 그래프에서 이 값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은 요거를 조금 계산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여기 위에다가 식을 전개해 보겠습니다. G-1에서 G-1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fx를 적분합니다. 자, 그런데 fx는 지금 이 식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적분하려면 요거의 전개가 좀 필요합니다. 전개를 해보면 자,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k가 되고요. 그러면은 x 세제곱 마이너스 kx제곱 마이너스 1 x제곱이니까 마이너스 k 플러스 1 x제곱 플러스 kx가 돼요. 자, 여기 이렇게. 자, 그러면은 그대로 넣어볼게요. 그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제가 2분표를 적어볼게요. x 세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1 x제곱 플러스 kx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됐을 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여러분 적분할 때는 항상 우함수, 기함수의 성질을 활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x 세제곱과 kx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적분하더라도 어차피 0이 되겠죠. 그러면은 얘만 남게 되고, 그럼 얘는 적분하게 되면 마이너스 3분의 k 플러스 1 x 세제곱인데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우함수를 적분하면 요거의 2배가 되겠죠. 0부터 1까지 적분한 거에. 그러면은 이걸 계산하면 마이너스 3분의 2 k 플러스 1이 자, 구했어요. 지금 G-1은 여기서 적어볼게요. 마이너스 3분의 2 그 다음에 k 플러스 1이라는 걸 구했죠. 자, 근데 이게 지금 1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k 플러스 1은 뭐가 되죠?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죠. 이렇게. 그러면 k는 마이너스 2분의 5가 돼요. 그럼 이 k 값을 구한 거죠. 자, 그럼 k 값을 구했을 때 여기 있는 식이 이렇게 있게 되는데 이제 확인할 거는 g0이 마이너스 1인지만 구하면 되겠네요. 자, 그럼 g0을 적어볼게요. g0은 0부터 1까지 fx dx에서 자, 여러분 보시면 아까 이 그래프는 제가 처음에 그렸던 그래프고 우리가 지금 구하고 있는 그래프는 0부터 1까지가 마이너스인 구간이란 말이에요. k, 0, 1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로 빠지면 한 번 더 0부터 1까지 fx를 한 번 더 똑같은 식으로 해야 돼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거는 이 0부터 1까지 fx를 접근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아까 지금 fx의 식이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그럼 이번에는 0부터 1이니까 따로따로 하지 않고 기함수함수 따지지 않고 그냥 적분해야겠죠. 그러면은 이 4분의 1 x 내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k 플러스 1 x 세제곱 플러스 2분의 k x 제곱 0, 1 이렇게 되게 됩니다. 자, 그럼 요거를 이제 계산을 하게 되면 k에 마이너스 2분의 5를 넣어서 계산하게 되면 여러분 계산 과정에서 정확히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디귿 같은 경우도 이렇게 등으로 판단하게 되면 아, 이 말이 맞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주의사항 여기에 대해서 약간의 비약이 있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그 경계값의 표현에서 부등호를 등호로 생각해서 바꿔서 접근하는 거는 실제로 기억니은 디귿 문제풀이에서 굉장히 유용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디귿풀이에서 선생님처럼 등호라고 생각하고 한다면 좀 문제가 간단하게 보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긴 문제였는데요. 14번 풀이 잘 정리해 주시고 1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5번입니다. 수열 문제가 15번에 나왔어요. 여러분, 수학적 귀납법에 관련된 건데 근데 15번에 이렇게 수열 문제가 나오면 직접적으로 해보면 풀리는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차분하게 생각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수열이 나왔고 모든 자연수 K에 대해서 A4K 그러니까 4의 배수인 항들은 정확히 R의 K승이라고 했는데 R이 절대값 R이 0과 1 사이의 수니까 R의 K승도 역시 다 0과 1 사이의 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게 여기서 그러면 네 번째 항은 당연히 R이 될 거고 K에 1 대입하면 여덟 번째 항은 R의 제곱이 되겠죠. 그럼 이 규칙성을 파악할 때 네 번째 항에서 여덟 번째 항으로 한번 가보고 싶겠죠, 당연히. 그러면은 네 번째 항이 R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R은 0과 1 사이의 수죠. 0과 1 사이 마이너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수죠. 그러니까 이 R의 값이 여러분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기에 해당하는지 금방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당연히 5보다 작겠죠. 그러니까 A5는 위식으로 대입을 하게 되면 R 플러스 3이 되고요. 아직 얘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수니까 3을 더해봤자 여전히 5보다 작아요, 절대값이. 그러니까 A6은 여기에 한 번 더 더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이게 6이라는 숫자가 되면 얘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수니까 6을 더하면 100% 5를 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A7은 이제 밑에 식으로 가게 되는데 여기에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해야 되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하면 마이너스 2분의 1R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자, 아까랑 마찬가지로 여기에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수라면 당연히 얘의 값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수일 건데 거기에 3을 뺐으니까 절대값이 5보다 작게 돼요. 그러니까 다시 위식에다 대입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 A8은 여기에 플러스 3을 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R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가에 의해서 A8이 R의 제곱이니까 R의 제곱과 마이너스 2분의 1 R이 같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러면 R의 제곱과 마이너스 2분의 1 R이 같으면 R은 0 또는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당연히 R은 0을 제외하고 있어요. 그래서 R은 0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항이 마이너스 2분의 1로 확정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적어볼게요.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마이너스 2분의 1, 다섯 번째 항, 여섯 번째 항, 일곱 번째 항, 여기 4분의 1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이미 여기 구했으니까 여기다 넣어볼게요.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 넣으면
여기는 2분의 5가 되고요. 그 다음에 2분의 5에다 6을 더하니까 2분의 11이 되고요. 다시 여기에 마이너스 2분의 2를 곱하니까 마이너스 4분의 11이 된다는 거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역순으로 가면 되는 거겠죠? 자, 그럼 여기 얘가 5보다 만약에 컸어요. 5보다 크면은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하면 얘가 된다는 건데, 그럼 여기가 지금 뭐가 돼요? 1이 되는데 1은 5보다 크지 않죠. 그러니까 1이 될 수는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A3은 5보다 작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이 3을 더해서 얘가 나오려면 마이너스 2분의 7이었다는 걸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두 가지 시나리오를 모두 해봐서 지금 불능이 되는 경우를 제껴가는 거예요. 만약에 불능이 안 나오면 두 가지 다 적어야 됩니다. 자, 다시 여기로 와볼게요. 그러면 여기 얘가 만약에 5보다 커요. 만약에 5보다 절대값이 크면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했을 때 마이너스 2분의 7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7이라면 절대값이 5보다 크니까 7이라면 절대값이 5보다 크니까 7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하면 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밑에 거는 맞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위의 시나리오를 봐보면 3을 더했을 때 얘가 된다는 거는 이 전에 게 마이너스 2분의 13이라는 거예요. 근데 마이너스 2분의 13은 절대값이 5보다 크죠. 그러니까 여기에 불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 밑에 시나리오만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전으로 가서 이 위의 시나리오대로 하면 여기가 4가 나올 거고, 이 밑에 시나리오대로 한다면 여기가 마이너스 14가 나올 거예요. 그쵸? 자, 그런데 A1이 0보다 작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양수는 불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A1이 마이너스 14라는 거를 알았어요. 문제에서는 지금 P라는 숫자랑 A1을 더하는데 A1이 마이너스 14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P만 구하면 되는데 P가 뭐냐면 절대값이 5보다 큰 걸 만족시키는 100칸까지의 개수를 구해야 되는데, 여러분 당연히 얘는 지금 4개를 주기로 규칙성을 갖고 있게 됩니다. 여러분 뒤에 보면은 여기서는 절대값이 5개, 1개, 2개 되는데, 여기가 어김없이 잘 보면 여기 어김없이 절대값이 1보다 작은 수예요. 그러니까 3을 2번 더하게 돼요. 그러면 3을 2번 더하게 되면 여기 항이 6보다, 그러니까 6을 더하게 되는 거니까 5보다 커지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4항, 5항, 6항, 여기 이 6항에서 항상 지금 5 절대값이 5를 넘게 되는 게 규칙성이 발견돼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뒤에 해볼까요? 4분의 1에다가 3을 한 번 더하고 2번 더했어요. 그럼 두 번째 더할 때는 어김없이 절대값이 5보다 커지고, 여기에 마이너스 2분의 1하고 다시 3을 더하니까 이 다음부터는 4개 단위로 쪼갰을 때 꼭 한 개씩만 절대값이 5를 넘어가는 게 생긴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1항부터 100항까지 4로 쪼개면 25개의 구간이 존재하는데, 그때마다 한 개씩이 존재한다가 아니라 첫 번째는 1항 때문에 2개가 존재하게 돼요. 그래서 2개가 더해지고 여기서부터 한 개씩이니까 여기에 1만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전체 P는 26이라는 걸 알 수 있고, 26에서 14를 빼게 되니까 답은 3번 12가 됩니다. 여러분들 처음에 문제를 조각할 때 조금 어려워 보이겠지만, 차라리 여러분들이, 저는 이제 풀이할 때니까 이렇게 썼지만 12항 또는 16항까지 전부 써버린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당연히 규칙성을 좀 더 빨리 파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8항까지만 썼지만 여러분들이 16항까지 써본다면 문제가 확실히 이해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16번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객관식 문제가 끝났고요. 공통에서 주관식 문항으로 가볼게요. 자, 16번에 먼저 로그 방정식이 나왔어요. 그럼 로그 방정식은 당연히 진수 조건부터 적용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은 첫 번째로 x가 4보다 크다는 조건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을 같게 만들어서 진수끼리 비교하면 x-4의 제곱과 x 플러스 2가 같다는 걸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랬을 때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6이 x 플러스 2와 같으니까 넘겨주면 x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14가 0이 됩니다. 자, 인수분해를 해보면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7은 0이 돼서 x는 2 또는 7이 나오는데 진수 조건으로 4보다 큰 것만 답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7이 됩니다.
16번의 답은 7입니다. 17번 보겠습니다. f'x 도함수가 주어졌고 적분하라는 문제예요. 적분을 해보면 fx는 2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적분상수 c가 이렇게 붙게 되겠죠? 자, 그랬을 때 2를 대입했을 때 뭐가 나오려면 이 c가 2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랬을 때 F2를 구하랬으니까 F2, X 대신에 2를 대입해보면 16, 마이너스 8, 플러스 6, 플러스 2가 되면서 16이 정답이 됩니다. 자, 18번으로 가겠습니다. 18번, 왼쪽에 있는 적분식과 오른쪽에 있는 적분식 모두 1항부터 5항까지만 관찰하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서 이 C는 K에 관해서는 상수기 때문에 바깥으로 나갈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AK를 1항부터 5항까지 하면 10이 됐으니까 얘는 지금 C 곱하기 10이 돼서 10C가 되고요. 65. 그 다음에 C가 5개 있는 거니까 5C라고 이렇게 적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2항을 통해서 정리하면 C가 13이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정답은 13입니다. 19번입니다. 지금 방정식의 실근에 대해서 나왔는데 실근은 여러분들요. 실근은 교점이에요. 실근은 교점이라서 이 4차 함수의 식이 실근을 4개 갖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데 자, 4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졌어요. 그럼 x축이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실근이 4개가 되겠죠. 그쵸? 그러면은 이 함수의 극소값 2개는 모두 음수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극대값은 양수가 돼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극값의 위치가 중요하겠죠. 자, 그럼 미분을 해보겠습니다. 미분해보면 12 x세제곱 마이너스 12 x제곱 마이너스 24x가 되고요. 자, 그럼 요거를 이제 정리해보면 12x로 묶어줄게요. 그러면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그럼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가 돼요. 이렇게.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면 그게 뭐냐면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은 생각할 때 얘랑 얘를 동시에 대입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면 도함수가 마이너스 1과 0과 2를 근으로 갖는다는 거는 여기에 이 상승 부분이죠. 이 넓이만큼 올라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넓이만큼 내려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 모양이 이게 아닌 거죠.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올라간 그 넓이보다, 그 높이보다 0부터 2까지 내려가는 게 훨씬 더 큰 거예요. 그럼 이제 4차 함수가 이런 모양이라고 알 수 있으니까 굳이 내가 이 2를 대입해 볼 필요는 없겠죠.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음수고 0을 대입했을 때 양수면 통과인 거죠. 그러면은 0을 대입하면 여기는 0,k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은 여기다가 3, 그 다음에 플러스 4,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6, 마이너스 5 플러스 k가 돼요.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5 플러스 k는 음수고 이 k는 양수가 되어야지 4개의 실근을 가지는 거죠. 그러면은 이 두 개를 연립하면 k는 0과 5 사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답이 4개가 나오게 됩니다. 답은 4입니다. 20번 보겠습니다. 자, 상수 K라고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나왔네요. 뭐냐면 K가 음수래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잘 관찰하지 않으면 시간이 낭비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gx의 그래프가 지금 4절대값 x 플러스 k인데 요거는 2차 함수랑 비슷한 그런 모양을 갖게 돼요. 좌우 대칭으로. 그래서 0,k가 꼭지점이에요. 그럼 0,k가 꼭지점인데 k가 음수니까 당연히 이게 밑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좌우로 V자 형식을 그리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지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지금 문제에서 x세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x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 보시면 미분을 한번 해볼게요. 왜냐면 여러분 여기 이 근의 판별이 중요할 때가 있고 미분이 중요할 때가 있어요. 뭐냐면 여기서 x로 묶어보자마자 어차피 파악이 안 되거든요. 미분을 한번 해보면 f'x는 3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인수분해를 해볼게요. 그러면은 3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에서 극대값을 갖고 그 다음에 3분의 1에서 극소값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게 지금 이 3차 함수를 여기다 이렇게 그리는데 이게 지금 두 점에서만 만나야 돼요. 그럼 그렇게 그리려면 여기 원점을 지나죠? 얘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렇게 되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돼서 이렇게 날아가게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은 마이너스 1에서 어떤 값을 가지는가 중요한데, 그럼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아시겠지만 여기에서 기울기가 지금 4가 돼야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접점의 좌표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교점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두 점의 좌표를 좀 정확하게 우리가 구해볼게요.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의 방정식은 4x 플러스 k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기울기가 4인 거죠. 자, 그러면 얘 미분의 게 여기 있으니까 3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 이 fx의 기울기가 4인 점을 찾아보자라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3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5는 0이네요. 그러면은 3x, x 이렇게 찢을 수 있고요. 그렇게 됐을 때 여기다 플러스 5를 넣고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이게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이 점의 좌표가 지금 1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그때 1을 대입했을 때 얘가 어디를 지나냐면 1,2를 지나요. 그러니까 선생님 그림이 틀린 거예요, 지금. 선생님 그림을 정확히 그리면 이 그림이 아니라 이제 수정하면, 자, 다시 1,1을 찍어볼게요, 먼저. 자, 여기 1,1이 있으면 여기 이 점에서 기울기가 4인 거라 그 다음에 이 3차 함수랑 접하는 거죠, 동시에.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만들어지고 여기서 이렇게 접하는 모양으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은 여기 원점을 지날 거고요. 그럼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1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극대값을 갖게 되는데, 희한하게 여기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또 1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1,2를 지나고 극대값으로 그 다음에 3분의 1에서 극소값을 가지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3차함수 그리면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되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이 직선도 역시 지금 여기가 1,2를 지난다면 그 x가 음수인 구간에서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k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당연히 얘랑 y축 대칭이에요. 그러니까 지나는 점도 y축 대칭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죠. 그랬을 때 여기 밑에 부분이 이렇게 날리게 되면 그림이 완벽히 그려진 거예요. 그때 문제에서 이 두 함수로 이루어진 넓이를 구하라 라고 했는데, 여러분 여기서 한마디로 지금 여기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의 넓이를 계산을 할 때, 잠시만요. 이런 부분의 넓이를 계산할 때 여기다 이렇게 상수함수를 칠해보는 거죠. 그러면 이 삼각형의 넓이에서 여기 3차 함수와 직선으로 둘러싸인 이 부분의 넓이를 빼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삼각형의 넓이부터 제대로 구해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아까 이 직선의 방정식이 y는 4x 플러스 k인데 1을 대입했을 때 1이 나오려면 마이너스 3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y절편이 0,-3이라는 거죠. 그럼 이 삼각형에서의 높이에 해당하는 길이는 4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가 1,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1이니까 이 길이는 2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전체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라면 4가 되고요. 여기에서 3차 함수와 직선으로 둘러싸인 넓이는 12분의 최고참의 개수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이라는 공식을 여러분이 이미 학습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베타와 알파는 교점의 x좌표라서 1과 마이너스 1이니까 얘가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a는 1이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12분의 16, 그러니까 3분의 4가 여기에 해당하는 넓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면은 4에서 3분의 4를 빼게 되면
3분의 8이 나오게 되고 여기에 문제에서는 분수라서 30을 곱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3분의 8 곱하기 30 하면 80이 정답이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계산 과정이 사실 복잡한 문제일 수 있는데 그래프를 정확히 그려서 파악을 하다 보면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한번 연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1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21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곡선 y는 2의 x제곱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 천천히 봐야 될 것 같은 이 비율이 있거든요. AB가 PB의 4배 됐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시면 AB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말해요. 그쵸? 자, 그리고 지금 이 P라는 점의 X좌표가 A예요. 자, 그러면 이 길이 대 이 길이는 1대 3이 되겠죠. 왜냐하면 1대 4기 때문에 1대 3이 되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A였다면 여기는 당연히 4A라고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서 직선에 대한 대칭성이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여기 한번 볼까요? 자, 이게 기울기가 M이고 그 다음에 이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M이에요. 자, 그럼 여기에 이렇게 평행하게 갖게 되면 당연히 이렇게 내렸을 때 이 길이와 이 길이가 지금 똑같게 되겠죠. 근데 지금 우리 문제에서는 여기 점이 지금 여러분 그 P라는 여기가 뭐죠? A라는 점인데 이 A가 현재 4A,0이라고 나온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우리가 P라는 점인데 P의 X좌표가 A예요. 그래서 여기의 점의 좌표가 A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길이와 이 길이가 똑같으니까 이 길이 지금 A와 4A 떨어져 지금 3A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3A 떨어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여기 이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A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 절편이 마이너스 2A,0이고 여기가 4A,0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가볼게요. CQ가 AB의 3배라고 했어요. CQ는 지금 여기를 말하고요. AB는 여기를 말해요.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지금 이 길이를 K라고 한다면 이 길이가 3K죠? 그쵸? 길이라고 한다면요. 그러면은 4K의 3배니까 여기는 12K가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삼각형과 이 큰 삼각형은 닮아 있는데 평행하니까 몇 대 몇으로 닮아 있냐면 1대 4로 닮아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길이도 1대 4가 되겠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2에서 4a까지 6a니까 여기는 24a가 벌어져야 돼요. 그럼 여기에 점의 좌표가 22a,0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이 가운데 센터라인은 당연히 대칭을 이루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2a부터 22a까지는 24a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12a, 12a가 벌어지게 되겠죠. 그럼 22a에서 12a를 빼게 되면 여기 점의 좌표는 10a가 되게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이 높이가 몇 대 몇이 되냐면 여러분 이 삼각형 그대로 이 삼각형의 높이와 이 큰 삼각형의 높이도 똑같은 비율이 될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의 높이가 a,2a였으니까 여기의 높이는 2의 a를 몇 배 곱했다? 4배 곱했다가 나오게 되겠죠. 그쵸? 자, 그런데 지금 이 직선은 여기 점이 b일 때 여기가 2의 비승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식을 대입을 해서 알아낼 수가 있는 게 2에다가 10a를 이렇게 묶으면 4 곱하기 2의 a승이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 4는 2의 제곱이니까 여기서 곱셈은 지수끼리 덧셈이라서 2 플러스 a로 이렇게 묶어주게 되면 a 플러스 2와 10a가 같으니까 9a가 2가 되게 돼요. 그럼 a는 9분의 2가 되게 되는 거죠. 그런데 b는 a의 10배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b는 9분의 20이다 라고 정해지게 됩니다. 그럼 a와 b를 더한 값에 90을 곱하랬으니까 더하면 9분의 22가 되고 여기 9분의 22에다가 90을 곱하게 되면 답은 220이다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여러분 두 가지가 있어요. 중요한 사항이. 첫 번째는
이 기울기끼리 대칭일 때 이 아래쪽의 절편이 반반으로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 대칭을 이룬다는 게 중요한 거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곡선의 좌표를 먼저 설정해서 이 Q의 좌표를 비율을 하다 보면 너무 계산이 복잡해져요. 그래서 이 지금 P의 점의 좌표를 이용해서 Q의 점의 좌표를 나타내고 마지막에 대입을 통해서 답을 구하는 과정이 여러분들 기출문제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번을 잘 학습해서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공통부분 마지막 문항 2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22번 문항 읽어볼게요. 최고차의 개수가 1이고 x는 3에서 극대값 8을 갖는다 라고 했어요. 근데 gx가 나눠지는데 x가 t보다 클 때는 fx고 x가 t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fx 플러스 2ft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랑 얘는 y는 ft의 대칭을 이루게 돼요. 자, 그러니까 제가 그려주면 이렇게 그렸을 때 여기가 3,8이거든요. 지금 극대값이니까 최고차의 개수가 1이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때 만약에 여기가 t라고 볼게요. 여기가 t. 그러면 여기가 ft가 될 거죠? 이렇게. 그러면은 t보다 클 때는 그냥 그대로 그려지는데 t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반전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gx는 0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ht를 했으니까 이런 바뀌어가는 그림 속에서 x축과의 교점의 개수가 ht인데 그게 불연속을 가질 수 있겠죠, 당연히. 그 불연속을 가질 때 그게 값이 단 2개여야 된다. 약간 특수한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풀 때 전체 상황에 대해서 천천히 전부 다 관찰을 하기보다 어떤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 관찰하면 좋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의심할 부분이 여기가 8이잖아요. y는 8. 그러면 여기 극소값의 위치를 4라고 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 이 y는 4의 얘를 뒤집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럼 정확하게 이 3,8이 3,0으로 가면서 접하게 돼요, x축과. 근데 접하는 그런 상황에서 불연속이 이루어지니까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관찰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를 풀 때. 자,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관찰을 해서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우리가 그리는 그림은 최고차의 개수가 1이면서 극대값은 3,8에서 갔고요. 자, 극소값의 위치를, 극소값을 제가 y값을 4라고 했잖아요. 자,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놓으시면 편한 게 극대에서 극소를 빼면 극대값에서 극소값을 빼면 공식이 2분의 절대값 a, 이 a는 3차항의 최고차의 개수입니다.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 되거든요. 자, 근데 이게 만약에 여러분 제가 지금 극대에서 극소를 뺀 거 차이를 4라고 잡고 있잖아요. 최고차의 개수는 1이에요. 자, 그러면 2가 올라가면 8이 되고 그럼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 8이니까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2다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극대값을 가는 위치가 x값이 3이니까 극소값을 가는 x값의 위치를 지금 5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야 차이가 2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x축은 이렇게 잡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서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여기의 위치, 그 다음에 여기의 위치, 뭐 이런 위치, 이런 특수한 상황들 여기도 보시면 여기의 위치,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만 제가 다뤄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HT를 그려보겠습니다. 자, 교점의 개수니까 당연히 음수인 거 없겠죠, 교점의 개수가. 자, 그러면은 만약에 T가 이쪽에 있다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 여기 오른쪽은 그대로 그리고 왼쪽은 이게 올라가게 되니까 몇 개에서 만나죠? 2개에서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쪽 이 알파 1 뭐 어떻게 나와야 돼요? 제가 알파 1이라 할게요. 알파 1보다 작을 때는 2개에서 교점의 개수가 이어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알파 1의 상황은 당연히 이렇게 그려지게 되거든요. 그럼 몇 점에서 만나냐면 한 점에서 만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보다 약간 커지게 되면 그래프가 반전이 되면 오른쪽은 그대로고 왼쪽은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은 여전히 연계, 여기서는 아예 안 가지게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연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어디까지 연계가 반복되냐면 여기서도 연계가 되고요. 넘기면. 그다음 여기서는 반전을 시키면 얘는 이렇게 되고 얘는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전히 안 만나. 그럼 언제까지 안 만나냐면 여기 이 5의 상황을 가볼게요. 여기를 제대로 그려보면 여기까지는 이제 연계가 되는 거고요. 5에서는 오른쪽은 제가 이거 정확히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려지고요. 그 다음 왼쪽은 대칭을 시키면 여기 y는 4에,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몇 개의 점에서 만나냐면 한 개의 점에서 만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벗어나게 되면 여기 이 점부터는 여기는 그대로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 점이 4가 아니라 더 높은 점에서 걸치게 되면 이게 이런 식으로 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아예 안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후로는 안 만나겠구나. 그럼 여기가 이제 5가 되겠죠. 이렇게 그려놓으면 그러면은 저희의 예측이 맞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불연속점의 개수가 2개가 된다는 걸 파악할 수 있죠. 그래서 극대값은 3,8이고 극소값은 5,4가 맞구나 라고 이렇게 예측이 성공했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렇게 됐을 때 fx를 빨리 구하는 방법은 y는 8을 이렇게 그어줘서 차함수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fx에서 8을 빼게 되면 3에서는 접하게 되고 최고차 개수는 1입니다. 그 다음에 2대 1이라서 6,8을 지나니까 x-u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는 f8을 구하랬으니까 f8을 대입하면 f8-8은 8-3, 5의 제곱이니까 25 곱하기 8 빼기 6, 2가 되겠죠? 그래서 f8은 넘기게 되면 58이 정답으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약간의 예측을 하게 되면 문제를 편하게 풀 수 있는데 예측하는 방법은 뭐였냐면 이 3,8 여기 이 부분을 어디에 대칭 이동했을 때 y값이 어디일 때 x축과 접하게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했어요.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하면 그 이유는 이 y는 8, 여기 이 점을 y는 4에 대칭 이동을 했을 때 x축과 접하게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극대 마이너스 극소의 공식이나 중간에 차함수의 공식을 섞어가면 문제를 빠르게 풀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공통 문항이었고요. 자, 지금부터 확률과 통계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 2023학년도 9월 확률과 통계 문항을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23번입니다. x 4제곱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는데 그러려면 얘를 2번 선택해야 되고 얘를 4번 선택해야겠죠? 그럼 6번의 기회에서 뒤에 상수항을 4번 선택해야 되고, 그랬을 때 1은 2번, 개수만 적으면 2는 4번이 됩니다. 그러면 15 곱하기 16이 되고, 그랬을 때 답은 1번, 240이 나오게 됩니다. 24번. 지금 문제의 마지막을 봐주면, 지금 얘는 여러분, 식으로 바꿔주면 PB분의 PA급이고요. 그 다음에 PA분의 PA급이에요. 그럼 결론적으로 이 두 개가 같다는 거는 PB와 PA가 같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여러분 PA 합집합 B의 공식은 PA 플러스 PB 마이너스 PA급이가 되는데 이게 지금 1이죠. 얘는 4분의 1인데 넘기게 되면 4분의 5가 됩니다. 똑같은 걸 더했을 때 4분의 5인 거죠. 그래서 PA는 8분의 5, 답은 3번입니다. 25번입니다. 어느 인스턴트 커피 제조회사에서 A의 평균이 9, 그 다음에 0.4다 표준표 제가 적어볼게요. N 9,0.4의 제곱을 따르고 있죠. A는. 자, 그 다음에 B는 뭘 따르냐면 20,1의 제곱을 따르고 있어요. 자, 그랬을 때 A의 제품이 8.9 이상, 자, 잘 적어볼게요. 8.9부터 9.4까지 됐어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여기 잘 보세요. 얘는 표준 편차가 지금 0.4인데 9에서 0.1이 떨어져 있어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평균과 시그마로 바꿔본다면 얘는 n-4분의 1 시그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 여러분 연습해 보세요. 자, 근데 9.4는 9에서 표준편차가 한 개 더 더왔으니까 n 플러스 시그마가 됩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 문제에서는 이것과 19 이상 k 이하의 확률이 되는데 19는 여기에서 어떻게 되냐면 20에서 2를 한 번 뺐으니까 표준편차가 한 번 빠진 거죠. 그러니까 n 마이너스 시그마가 되겠죠. 그러면 n-4분의 1 시그마부터 n 플러스 시그마랑 n 시그마부터 어디까지 더해야 그 면적이 같냐면 당연히 대칭을 이루니까 n 플러스 4분의 1 시그마까지 가면은 같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지금 이 부분이 k랑 일치하니까 1이 시그마니까 m에다가 1의 4분의 1을 곱한 0.25를 더한 게 답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 20.25가 됩니다. 26번입니다. 원순열 문제인데 또는이 나왔어요. 여러분 또는이 나오면 어떻게 되냐면 이 확률에다 그 다음에 이 확률을 더해서 그 다음에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빼주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A와 B가 이웃할 확률은 지금 전체의 확률은 600이고요. 경우의 수는 600 분의 A, B를 하나로 묶었어요. 하나로 묶으면 전체의 인원수는 6명이나 되는 거죠. 그쵸? 6명을 배열하는 건 500이고요. 근데 얘랑 얘랑 자리를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곱하기 2. 이게 A와 B가 이웃할 확률입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A와 C가 이웃할 확률도 그 계산 과정은 똑같겠죠. 그럼 이제 여기서 빼주면 되는데 뭘 빼주냐면 A가 B와 C와 동시에 이웃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A, B, C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왜냐면 그 경우는 A랑 C가 이웃하는 거 아니니까 A를 한 가운데 두고 B와 C가 이웃하는 이런 형태인 거죠. 그럼 전체 인원수는 몇 명이나 다름없냐면 5명이나 다름없거든요. 그래서 600분의 4팩이고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A는 제자리에 있는 상태에서 B와 C가 자리 바꿈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6팩을 이렇게 빼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 계산하면 답은 2번 5분의 3이 나오게 됩니다. 27번입니다. 확률 분포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여기 얘만 미지수네요. 그랬을 때 시그마 x 표준 편차와 평균이 같다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양변을 한번 제곱해 볼게요. 양변 제곱하면 얘의 제곱은 분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얘의 제곱은 평균의 제곱이 되는데 좀 이상한 게 이 분산에 대한 식을 우리가 외우고 있잖아요. 분산의 식은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 거잖아요. 그러면 얘와 얘가 같다는 거죠. 그럼 식을 적어볼게요. 어떻게 되냐면 얘를 넘기게 되면 제곱의 평균과 뭐가 같냐면 평균의 제곱의 2배가 같다는 거죠. 아, 그럼 이제 이걸 만족하는 A 값을 구하면 되겠구나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제곱의 평균은 얘 제곱해서 곱해서 더해주면 돼요. 0 제곱하면 의미 없으니까요. 자, 그러면 2분의 1 플러스 5분의 2A 제곱이 여기 좌변에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변은 2가 이렇게 있게 되고 그 다음에 X의 평균은 그대로 곱해서 더해주면 돼요. 그래서 2분의 1 플러스 5분의 2A의 제곱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여기 정리해 볼게요. 그냥 어떻게 되냐면 2 4분의 1 플러스 5분의 2A 곱하기 2 2분의 1 하면 5분의 2 나오고 밖에 2 있으니까 5분의 4A 여기는 그대로 적어줘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 제곱하면 25분의 4A 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여러분 보이겠지만 2분의 1과 2와 4분의 1을 곱한 건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삭제시켜 볼게요. 그럼 이제 A만 남게 되거든요. 그래서 A를 하나씩 없애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이렇게 남게 되고요. 여기는 이게 없어지고요. 여기는 이렇게 지워지게 돼요. 지금 계산하기가 좀 편해져서 적어볼게요. 5분의 2A는 5분의 4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안에 플러스 25분의 8A가 돼요. 저는 이런 식으로 안 좋아요. 20으로 곱하겠습니다. 그러면 10A는 20 플러스 8A가 됩니다. 자, 그러면 2A가 10이 되니까 A가 10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는 A 값을 구하라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계산을 원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그래도 뭐 금방 할 수 있겠죠? 자, 지금 제곱의 평균을 구하면 아까대로 2분의 1 여기 100을 곱하면 100 곱하기 5니까 40이 됩니다. 그래서 제곱의 평균은 40 플러스 2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평균은 그대로 더 곱하면 되니까 여기는 4가 되고 여기는 2분의 1이 됩니다. 이 두 개를 더하라는 거죠. 그러면은 45 답은 5번입니다. 28번입니다.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 중에서 임으로 서로 다른 세 개의 수를 선택했는데 동시에 만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5의 배수이면서 합이 3의 배수일 확률을 구하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 두 가지가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지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곱해서 5의 배수가 있으려면 적어도 한 개가 5의 배수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더해서 3의 배수려면 더해서 3의 배수려면 여기서 합이 3의 배수려면 나머지 3으로 나눈 나머지의 합도 3의 배수예요. 이 두 가지의 개념이 너무 중요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 1부터 10까지를 여러분 뒤에 내용이 중요해서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과 1과 2인 수로 구분해 볼게요. 그러면은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인 수들은 3, 6, 9가 있고요.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수들은 1, 4, 7, 10, 3개가 있어요. 4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3K 플러스 2.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 수들은 2, 5, 8, 3개가 있어요. 그럼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자, 제가 만약에 3K와 3K 플러스 1과 3K 플러스 2를 더하게 되면 100% 3의 배수예요. 왜냐면은 나머지가 0, 1, 2니까 나머지끼리 전부 더하면 뭐가 되죠? 3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3의 배수니까 이렇게 더하면 3의 배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분을 해놓고 지금부터 저랑 문제를 푸는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세 수 중에 5의 배수가 적어도 한 개 있어야 되죠. 그러면은 5가 딱 한 개만 있다고 해볼게요. 그 다음에 10은 없어요, 여기에. 여러분 이거 주의해야 됩니다. 왜냐면 중복되면 여러분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10을 제외하는 겁니다. 자, 그럴 때는 여러분 얘가 지금 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뭐죠? 2죠. 그럼 3K 플러스 2가 돼요. 그러면 경우가 두 개로 나눠지는데 셋 다 3K 플러스 2인데 이렇게 되게 되면 당연히 여러분 나머지끼리 합이 2, 2니까 6이 되죠. 그러면 3의 배수가 되니까 5K가 됩니다. 그럼 3K 플러스 2는 5를 제외하고 2, 8만 있어요. 그럼 여기 2, 8이 자동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몇 가지죠? 한 가지가 나오죠. 자, 이번에는 이게 3K 플러스 2지만 3K와 3K 플러스 1이 이렇게 믹스가 되면 나머지는 0, 1, 2가 되니까 3이 되죠. 나머지 합이. 그러니까 3의 배수가 되는 거예요. 그럼 3K가 몇 개가 있냐면 3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3개. 그 다음에 3K 플러스 1은 4가지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서 정말 주의해야 돼요. 뭐냐면 10을 제가 제외 안 했잖아요. 지금 중복을 고려하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1, 4, 7 3가지밖에 없어요. 그럼 이거는 9가지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끝났고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이번에는 10을 포함한 거예요. 10도 5의 배수니까. 근데 여기서는 반드시 5가 제외된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때는 여러분 얘가 지금 3K 플러스 1이잖아요. 3으로 나머지가 1이니까. 그럼 전부 3K 플러스 1이 이렇게 온다면 1을 1을 더하게 되니까 3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3의 배수가 맞죠. 그럼 10을 제외한 3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있는 수는 세 수가 있으니까 요거는 3개 중에 2개를 고르면 돼요. 그래서 3C2가 되니까 3가지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3K 플러스 1이면 아까랑 마찬가지랑 3K 플러스 2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3K는 3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3K 플러스 2는 주의해야 돼요. 2, 5, 8이 있는데 5를 제외한댔잖아요. 그래서 2, 8 2가지가 되고 이거는 6가지가 되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저는 5를 할 때는 10을 제외했고 10을 할 때는 5를 제외했으니까 이번에는 5와 10을 둘 다 갖고 있는 걸 해볼게요. 그럼 5와 10을 둘 다 갖고 있으면 자, 이때는 얘는 지금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고 얘는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니까 반드시 3K만 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몇 가지냐면 세 가지가 되게 됩니다. 자, 더해볼게요. 모두 다 더했습니다. 모두 다 지금 경우수 다 했거든요. 그러면 10, 13, 19, 22 전체 경우의 수분의 사건의 경우의 수에서 사건의 경우의 수가 20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10개 중에 3개를 고르는 거고 이 10C3은 120입니다. 그러면 120분의 20이니까 약분하게 되면 60분의 11이 됩니다. 답은 3번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하게 확통해서 정리해야 될 게 있는데 더해서 3의 배수를 계산한다. 뭐 더해서 K의 배수를 계산한다는 건 나머지끼리의 합으로 계산한다는 걸 여러분 명심하고 이 문제를 피드백을 제대로 하고 싶으면 세 수를 더해서 4의 배수가 되는 경우 뭐 세 수를 더해서 6의 배수가 되는 경우 이런 것들을 전부 여러분들 고려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29번을 볼게요. 29번에 지금 1부터 6까지 적힌 카드가 적힌 주머니가 있대요. 지금 1부터 6까지 적힌 주머니가 있는데 여기에서 독립시행 그러니까 보분 추출하는 거죠. 그리고 왜냐면 여기 보시면 임의로 한 장의 커넥을 꺼내서 이거 독립시행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확인한 후 다시 넣는다. 보분 추출을 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4개의 평균을 X바라 했는데 평균이 4분의 10이 돼요. 여러분들 더해서 4로 나눈 게 4분의 10이니까 더하면 몇이라는 거죠? 11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4장의 수를 더했을 때 11이 되는 경우가 몇 가지인지를 계산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당연히 4장을 더했을 때 11이니까 4로 나누면 4분의 11이니까 이 표본의 평균이 4분의 11이라는 말이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이걸 일일이 다 해볼 생각이에요. 자, 그러면 해보면은 처음에 1이 이렇게 2개가 왔어요. 자, 그러면 여기 주기가 더하면은 9가 돼야 되잖아요. 그럼 최소로 3, 6에 와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7이 없기 때문에 7 이상이. 자, 그 다음에 1, 1, 4, 5 되겠죠? 자, 작은 것부터 적어가는 거예요. 1, 2, 2, 6. 그 다음에 1, 2, 3, 5. 1, 2, 4, 4. 지금 계속 그 더해서 11이 되는 수를 적고 있는 겁니다. 자, 순서대로 2, 2, 2, 5. 2, 2, 3, 4.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2, 3, 3, 3. 이게 마지막. 이 경우가 모두 더하면 11이 되는 그런 경우예요. 자,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이거에 지금 여러분들은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이거는 순서가 있어요. 그냥 뽑아서 배치하는 게 아니라 얘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있으니까 어떤 게 먼저 나오는지에 따라서 경우의 수를 달리 가져와야 되거든요. 그럼 1136을 배치하는 경우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계산하면 12가지가 나와요. 이것도 12가지. 여러분들 이거는 계산할 수 있을 거예요. 천천히 해보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다 다르죠? 24가지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12가지, 요거는 4가지. 그 다음에 요거는 12가지, 요거는 4가지. 이렇게 됩니다. 이걸 다 더해볼게요. 그러면은 24, 36, 60, 72, 76, 88, 92가 돼요. 전체의 경우의 수가, 그 사건의 경우의 수가 92라는 거죠. 자, 맞는지 한번 잘 확인해 봐야 돼요. 이거, 왜냐면은 그 계산이 틀렸을 수 있어요. 16, 맞는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6을 몇 번 곱해야 되죠? 전체 경우의 수 4번 곱해야 돼요. 그래서 6, 6, 6, 6. 이게 지금 우리가 구하는 확률이 되거든요. 자, 그랬을 때 약분을 해볼게요. 하나씩 쪼개볼게요. 그러면은 46이 되고요. 또 한 번을 쪼개면 이렇게 되죠. 그쵸? 자, 그렇게 되면은 36 곱하기 9예요. 분모가. 그럼 36 곱하기 9를 하게 되면 324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324분의 23이 나와서 이 분모 분자를 더하는 게 문제죠. 그래서 347이 되게 되는데 요거에 대해서 지금 정답이 제가 기억하기에 제가 정답만 확인하고 지금 찍고 있는데 아닌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한번 다시 풀이를 가볼게요. 자, 1136 맞고요. 12개 맞습니다. 2팩분의 4팩이니까 1145도 마찬가지고 1226도 마찬가지고 1235 맞고요. 그 다음에 1244 맞고요. 2225 그러면 이제 지금 여기 11 되죠? 그러니까 4가지 맞고요. 그 다음에 2234 12가지 맞고요. 그 다음에
2, 3, 3, 3 하면 네 가지가 맞아요. 그럼 덧셈을 적어주면 덧셈을 보면 36, 그 다음에 60, 72, 76, 88, 92가 되네요. 그쵸? 그래서 여기 92가 맞는 걸로 보이고, 그 다음에 여기도 다 6666이면 맞는데, 이상하게 여러분, 지금 이 답이 잘못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를 해주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잘못된 부분이나 빠뜨린 부분이 있는지 한번 봐야 되는데, 빠뜨린 부분은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그쵸? 지금 다 올바르게 계산이 됐다고 보이는데 이 부분은 제가 영상이 끝나고 댓글에 어떤 부분에 실수가 있었는지 제가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번으로 가겠습니다. 합성함수의 개수를 파악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자, 여기서 중요하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데 뭐냐면 여러분들 합성함수에서 치역의 개수가 정해졌을 때가 중요해요. 자, 문제를 잠깐 읽어보면 NA가 의미하는 거는 지금 F를 한 번 했을 때의 치역이 A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합성함수의 치역이 B인데 나이가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어요. NA와 NB가 같아야 된다. 자, 여러분 이 말을 기억하세요. 합성함수는 거꾸로 갑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한번 봐볼게요. 1, 2, 3, 4, 5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도 1, 2, 3, 4, 5 여기도 1, 2, 3, 4, 5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합성함수의 치역이 3개가 돼야 된다는 거는 이 마지막 부분이 3개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먼저 어떻게 계산하냐면 거꾸로 가랬잖아요. 치역 중에 3개를 선택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치역을 선택했어요.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조금만 해본다면 뭐냐면 합성함수가 치역이 이렇게 발생하려면 반드시 여기도 화살표를 1, 2, 3으로 이렇게 받아서 여기서 여기로 와요. 선생님 왜 그런가요? 여기서는 3, 4, 5가 되면 안 되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받았을 때 그걸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받은 애가 오면 안 되는 거죠. 여기서 치역이 3개 발생한다는 거는 똑같이 3개 발생한다는 거는 이 치역, 여기 이 F의 치역과 F 서클 F의 치역이 다른 경우를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했을 때 함수값 지정받은 거랑 그 다음에 합성함수 지정받은 게 똑같기 때문에 원소의 개수가 똑같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이걸 직접 해보면 얘가 항상 얘보다 크거나 같거든요. 치역이. 그러니까 이렇게 배치를 했는데 여기를 보시면 fx는 x가 되면 안 된다. 어떠한 모든 원소 x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1이 1로 가면 안 되고 2가 2로 가면 안 되고 3이 3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수열을 뭐라 그러냐면 수학에서 교란수열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가 자기 자리를 찾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이거는 순서도로 표현해서 여러분 뭐죠? 나뭇가지 그림. 그 나뭇가지 그림으로 이렇게 수영도 이걸 표시하면 구할 수 있는데 외워주는 게 좋아요. 한번 제가 해볼게요. 한 개를 교란하는 방법은 몇 가지냐면 0가지. 2개를 교란하는 방법은 여러분 당연히 크로스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한 가지예요. 3개를 교란하는 방법은 2가지. 그 다음에 4개, 5개가 있어요. 4개를 교란하는 방법은 9가지. 그 다음에 5개를 교란하는 방법은 44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외워두면 굉장히 편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4명이 그 모자를 다 쓰고 음식점에 갔는데 나올 때는 자기 자신이 쓴 모자를 제외하고 모자를 쓰는 방법의 수를 구하라 라고 하면 실제로 수용도를 구해보면 9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교란수열에 대해서는 암기해 두면 이럴 때 도움이 돼요. 근데 3가지밖에 없으니까 직접 해도 되겠죠, 여러분들이. 자, 어쨌든 1, 2, 3이 1이 1로 가지 않고 2가 2로 가지 않고 3이 3으로 가지 않는 방법은 몇 가지다? 2가지라는 걸 알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그럼 여기서 이렇게 배치가 됐다고 해볼게요. 똑같이 이렇게 배치가 됐겠죠?
그러면 어쨌든 4랑 5는 가야 되잖아요. 근데 4랑 5가 이 1, 2, 3으로만 가야 되니까 당연히 이건 몇 가지다? 3 곱하기 3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자유롭게 갈 수 있으면 되니까요. 그래서 여기는 9가 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게 10이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2고 그 다음에 9니까 곱하면 180이 나오게 돼요. 자, 그 다음에 NA가 3보다 작거나 같았으니까 이제 3, 3으로 같은 게 있고 뭘로 같은 게 있을까요? 2, 2로 같은 게 있겠죠. 그쵸? 두 개.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한 게 3개, 3개로 같은 경우를 한 거고 이번에는 2개, 2개로 같은 경우를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 이 5개 중에 몇 개를 선택하는 거죠? 그렇죠. 2개를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선택한 게 1과 2라고 해볼게요. 여기는 선택을 안 했어요. 자, 그랬을 때 얘 2개가 교란되는 방법은 몇 가지입니까? 당연히 2개가 한 가지죠. 이렇게 X자를 쳤을 때 됐죠? 여기도 X자를 붙이겠죠. 그럼 이거는 한 가지니까 이거 비워놓고요. 그 다음에 이 나머지 3개는 2가지 중에 선택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 곱하기 2 곱하기 2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8이 됩니다. 그러면은 10 곱하기 1 곱하기 8이니까 80이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개 한 개를 해보려고 하는데 조금 생각해보면 한 개 한 개는 불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죠? 제가 방금 여러분 교란순열에서 한 개를 교란하는 방법은 몇 가지죠? 0가지죠. 그러니까 한 개는 없으니까 180과 80을 더하게 되면 답은 260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교란순열이나 그 다음에 합성함수의 경우의 수는 거꾸로 세간다는 것을 명확히 학습을 한다면 피드백이 정확히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확률과 통계 선택 과목 해설이었습니다. 이제 미적분 해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부터 2023학년도 9월 모의고사 미적분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자, 23번입니다. 여러분 지금 지수함수의 극한 문제가 나왔어요. 자, 그랬을 때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여기 이 부분에서 4의 x제곱 마이너스 4의 0승이니까 이렇게 써볼까? 그 말 편하게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의 x제곱 마이너스 2의 0승하면 식이 변하지 않아요. 그럼 이 앞에 부분은 ln4가 되고 이 뒤에 부분은 ln2가 됩니다. 그래서 ln4에서 ln2를 빼니까 답은 1번 ln2가 됩니다. 24번입니다.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x는 사인 x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0부터 파이까지 x 사인 x를 적분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럼 부분적분 문제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얘는 x 곱하기 마이너스 코사인 x가 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사인 x 한 번에 엮어줄게요. 사인 x가 돼서 0부터 파이까지 이렇게 정리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럼 파이를 넣게 되면 파이 곱하기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1인데 여기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플러스 1이 되고요. 플러스 파이를 넣으면 0이 되죠. 여기에서 0을 넣은 거를 빼줘야 되는데 그럼 0을 넣으면 앞에 것도 0이고 뒤에 것도 0이니까 그냥 0을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파이가 되게 되고 답은 2번입니다. 25번. 자, 수열에 대해서 극한값이 나왔는데 조금 편하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수능을 준비하고 있고 어떤 그 서술형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여기 얘를 8이라고 생각을 해줘도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다가 8, 8을 넣게 되면 무한대로 가니까 최고 차량의 개수에 되고 답은 2분의 8, 4가 됩니다. 답은 4번입니다. 아, 여러분 제가 여기서 8이라고 했는데 6이니까 여러분 10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수정하면 2분의 10 플러스 2니까 10을 넣어주게 되면 2분의 10이 되니까 답은 5번. 5가 됩니다. 여러분 실수하셨네요. 자, 그 다음 26번을 보겠습니다. 자, 부피 문제가 나왔어요. 지금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이 한 변의 길이의 제곱을 적분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얘가 지금 이 길이가 여러분 이 길이가 루트니까 제곱하면 루트가 벗겨지겠죠. 그래서 1부터 2까지 2x 제곱 플러스 1분의 kx를 적분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 fx분의 f'x의 적분꼴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를 미분하면 4x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4x로 이렇게 만들어줘요.
그럼 원래 K였으니까 바뀌었잖아요. 그럼 여기를 4분의 K로 만들어주면 똑같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얘는 뭘 미분한 거냐면 lnfx를 미분한 거니까 바로 곧바로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럼 약간 치환 적분은 안 해도 되고 여러분 계산이 간편해질 거예요. 자, 그럼 2를 넣게 되면은 ln2가 됩니다. 그 다음에 2를 넣게 되면 ln3이 돼요. 그래서 ln2에서 ln3을 빼니까 ln3이 되고, 그럼 4분의 k ln3인데 그게 2ln3이니까 4분의 k가 2라는 거죠. 그래서 k는 8이 나오게 됩니다. 답은 3번입니다. 27번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등비급수 문제가 나왔는데요. 이 등비급수에서 자주 활용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직각삼각형의 삼각비예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요즘의 기출은 이 직각삼각형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성질을 말할게요. 자,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직각이니까 동그라미 x죠.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잘려서 여기가 직각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여기도 x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큰 삼각형과 이 작은 삼각형이 닮으면 돼요. 또 해볼게요. 바깥쪽에서 이렇게 다뤘다고 해볼게요. 직각. 그러면 동그라미랑 x랑 더하면 90도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럼 또 x랑 동그라미랑 더하면 90도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직각삼각형 안에서는 삼각비가 동일한 직각삼각형이 나올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크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하면서 문제를 푼다면 이 문제가 쉽게 풀릴 수가 있어요. 자, 볼게요. 여기의 길이가 1이에요, 지금. 그리고 여기가 4입니다.